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실행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멀티 프로세싱이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지만 이 중에 이 한 프로세서가 이거를 실행할 당시에는 다른 프로세서는 이거를 실행 못하게 막아버려요. 하드웨어적으로. 막아서 어찌됐든 간에 이 시스템에서 이 함수 실행되는 동안에는 한 프로세서만 이거를 끝까지 실행하고 아무도 못하게끔.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의 인스트럭션처럼 실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문맥 교환으로 인해서 동시에 임계구역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 프로세서가 이거를 먼저 실행하면은 제일 먼저 실행한 프로세서가 락이 제로로 돼 있을 때에 제로를 리턴하고 이걸 1로 바꿔버리고 두 번째 실행하는 프로세서는 무조건 다 그냥 1이 리턴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행하는 프로세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느 한 프로세서가 락을 풀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 중에서 오직 이 함수를 제일 먼저 호출하는 프로세서만 임계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제 풀어줬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있고 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같은 변수를 공유하면서 같은 임계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임계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현재 PK라는 프로세서가 임계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임계구역에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임계구역에 끝나고 나오는 순간에 락을 0으로 바꿔줘요. 락을 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프로세서들은 임계구역에 들어가지고 지금 줄 서 있는 거죠. 줄 서 있으면서 뭘 하냐면은 아까 앞에 있던 그 테스트 락 프로그램을 콜을 해요. 콜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룹을 도는 거죠. 테스트 락을 콜해서 테스트 락의 리턴 값이 1이면은 계속 무한 룹을 도는 거예요. 전부 다. 무한 룹을 돌고 테스트 락의 리턴 값이 0이 되면은 그 프로세서가 이 임계구역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 PK가 0으로 바꿔버리면 락은 0이 되죠. 락은 0이 되는데 이 중에 PI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테스트 락을 실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PI는 락에다 바로 템프에다가 이 락값을 어사인하고 이 락에다가 1을 어사인해버려요. 1을 넣어버리죠. 그리고 앞에 있던 요 0값, 0을 템프에 받아가지고 템프 값을 여기다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PI는 테스트 락을 콜했을 때 리턴 값이 제로가 되죠, 얘는. 그리고 제로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중간에 문맥 교환이 안 일어나니까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락은 1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프로세서는 계속 콜해도 항상 1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 프로세서만 0을 리턴 받아가지고 요게 임계구역으로 들어가고 다른 프로세서는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테스트한 락 대신에 스왑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스왑이라는 함수하고 테스트한 락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식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테스트한 락은 글로벌 변수 하나만 봤죠. 글로벌 변수 하나만 봤는데 이 스왑은 A가 락이에요. A가 락이고 이 B라는 변수는 로컬 변수예요. 로컬 변수고 이 B는 아까 앞에 있었던 테스트한 락의 템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왑 A, B를 콜하면은 아까 보면 템프에다가 A를 넣고 A에다가 1을 넣고 그 다음에 템프를 리턴하는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호출할 때에 어떤 식으로 호출하냐면은 스왑 해가지고 키값은 1로 고정시켜가지고 키값을 1로 고정시켜서 항상 락은 글로벌 변수고 요걸 1을 같이 넣어가지고 요거를 스왑을 콜해요. 그러니까 키값은 1이니까 요 B는 1이니까 요거는 락에다가 항상 1을 넣죠. 아까 테스트한 락하고 똑같이 1을 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 템프를 넣고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는 여기서 템프 값을 바로 리턴했는데 리턴하는 거 대신에 템프를 B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스왑을 콜하고 키값이 1이냐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키값이 1이면은 이 스왑을 콜했지만 락이 1인 상태라서 누군가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 키값이 제로라는 얘기는 아까 테스트한 락에서 락값이 0이었을 때 0을 리턴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락은 항상 글로벌 변수고 락은 누군가가 임계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항상 1인데 임계구역에서 누군가가 볼일을 끝내고 일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락을 제로로 바꿔줘요. 락을 제로로 바꿔주는데
이 수압을 콜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수압도 마찬가지로 이 수압에 있는 요 문장을 수행하는 거는 중간에 문맥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더라도 오직 한 프로세스만 요거를 실행하게 돼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요거를 제일 먼저 실행하는 프로세서가 락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걸 콜하면은 락은 1로 바꿔주고 여기 키를 1로 넣었으니까 락을 다시 1로 바꿔주고 요 키 값은 제로로 리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1이 아니니까 락이 풀리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서 누군가가 나오고 제일 먼저 이거를 콜하는 프로세서는 요 두 루프를 돌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이 다 끝나면 락을 제로로 바꿔주고 제로로 바꿔주면은 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프로세서 중에 제일 먼저 이 수압을 콜하는 프로세서가 이 락 0을 리턴 받아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테스트한 락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야지 두 가지를 만들어서 쓰는가라고 이렇게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한 락을 쓰면은 사용하는 방법이 테스트한 락 자체에서 룹을 돌면서 이거를 리턴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쓰는데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하나의 인스트럭션처럼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용 방법도 좀 복잡하고 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데 이 수압이라는 인스트럭션은 이거는 이 크리티컬 섹션 처리 말고도 하드웨어 중에 이제 좀 복잡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중에 어사인먼트도 있고 덧셈이나 어떤 복잡한 계산을 이제 좀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이 수압 정도의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두 수를 바꾸는 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으로 이 수압이라는 인스트럭션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기 쉽고 사용이 쉬운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하나 정의해가지고 수압을 콜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코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 수압이라는 거를 하드웨어 인스트럭션 개념으로 처리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압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 중에서 오직 한 프로세서만 이제 인계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 이거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인스트럭션처럼 수행하는 도중에 컨텍스트 스위칭도 안 되고 여러 개의 프로세서 중에서 한 프로세서만 실행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장해줘서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처럼 이거를 실행하게 하면서 인계구역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K개, 그러니까 P0부터 PK까지 K개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같은 인계구역을 사용하면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처리가 되고 있으면서 PK, 일단 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다 인계구역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 PK가 인계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PK가 인계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글로벌 변수를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인스트럭션이 끝나고 인계구역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은 나올 때 락을 0으로 바꿔주죠, 얘가. 락을 0으로 바꿔주면은 이거는 글로벌 변수에 전체 같이 사용하는 이 글로벌 변수를 다 액세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0이에요. 0인데 모든 프로세서들이 다 이런 거를 처리하고 있어요. 다 뭘 처리하냐면은 락에다 키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고 여기죠. 키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고 이 수압을 콜을 해요. 근데 수압을 콜을 하는데 원래 이게 인계구역이 끝나지 않으면 이게 락이 1이죠. 1인데 이거를 0으로 바꾸는 순간 PJ라는 프로세서가 이거를 콜을 했어요. 수압을 콜을 했으면 이 콜할 당시에 락이 0이었으니까 0하고 1하고 바꿔치기 하죠. 바꿔치기 하니까 이거를 콜하고 돌아오면은 락은 1로 바뀌어 있고 키는 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체크하면 키가 0이죠. 키가 0이면은 얘는 이제 인계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계구역에 들어가고 락은 다시 1이 돼 있죠. 다시 1이 돼 있으니까 다른 프로세서들은 계속 콜해봤자 락이 1이니까 인계구역에 못 들어가고 계속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 PJ가 인계구역 끝나고 다시 락을 0으로 바꿔주면은 나머지 프로세서 중에 제일 먼저 이 수압을 콜한 프로세서가 다시 또 이제 0을 받아가지고 인계구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꾸 화장실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 혼자 쓰는 화장실에 열쇠가 하나 있어요.
열쇠 하나인데 그 열쇠가 요 락 변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요. 근데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줄 서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쇠를 공중에 훅 던져주면은 서로 받으려고 그러죠. 받는데 제일 먼저 그걸 잡은 사람이 이 락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은 키를 못 받는 거고. 그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나오면은 또 던져주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인데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적 방식이나 이게 이제 그 수합하는 도중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거나 또는 동시에 이제 여러 프로세스가 그 동작이 된다는 얘기는 마치 키를 던졌는데 이게 이제 그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이라는 게 프로세스가 하나인데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나눠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키를 하나 던졌는데 이 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잡아가지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제 그 상호 배제 원칙이 깨지면서 그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있어서는 키를 여러 개로 쪼개면 안 되고 오직 요거 처리할 때는 키가 하나만 존재하게끔 그래서 문맥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요거 하나만 실행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크리티컬 섹션 문제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근데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원칙이에요. 상호배제 원칙이에요. 상호배제 원칙이 끝나면은 깨지면은 서로 이게 명령이 섞여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배제 그 원칙만 지켜지면은 상당 부분은 이제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2번, 3번 문제도 간과할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앞에 이 수합 하드웨어적 방식을 쓰면은 1번은 분명히 해결이 되죠. 하나만 들어가고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분명히 해결이 되는데 2번도 해결이 되나요? 진행 요구 조건. 진행 요구 조건이라는 건 어떤 특정 규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순서대로 누군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2번도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2번은 어떤 원칙이냐면은 서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그냥 랜덤하게 막 마구제비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먼저 잡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진행은 돼요. 룰이 있고. 그래서 2번도 만족을 합니다. 근데 3번 만족하나요? 유한대기 시간 보장. 3번은 만족을 못하죠. 왜 만족을 못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자, 화장실에 키 던졌는데 잡아요. 키 큰 사람은 먼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람들이 와요. 뭐 한 명씩 들어가는데 계속 또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계속 한 1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키 작은 사람은 이게 못 잡고 계속 그냥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유한대기가 아니라 무한대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언제 잡을지 보장이 없는 거죠. 계속 사람이 오면 영원히 못 들어가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3번 조건은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3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이제 그 수합 알고리즘 있죠. 수합 방법에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그냥 열쇠 던져주고 잡아 이게 아니라 줄을 세워요. 온 사람 순서대로. 순서대로 줄 세워가지고 먼저 온 사람한테 키를 넘겨주는 거죠. 차례대로. 그러면 10명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하더라도 한 10명만 기다리면 자기 순서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식은 웨이팅이라는 어레이, 그러니까 순서 변수를 잡아가지고 이 웨이팅의 프로세서 순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 프라이어티를 두고 이거를 이제 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 업데이트 해가면서 먼저 온 사람이 그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뭐 설명은 안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우리 그 텍스트북 6.4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 대충 이해는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게 너무 이렇게 자생어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원리가 뭐고 그냥 원리를 개념적으로만 알면은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된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까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할 때 상호 배제 중에서 유한 대기 시간 보장은 확보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계구역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항상 뭐 10개 이상씩 몰려가지고 계속 있고 어느 한 프로세서가 계속 기다리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동시에 인계구역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동시에 몰리는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다가 가끔 이제 한두 개씩 몰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뭐 완전히 무한하지는 않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꼭 저렇게 무한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 상관은 없는데, 이것마저도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웨이팅이라는 변수를 써서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저 웨이팅이라는 변수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안 되죠. 저 복잡하니까. 수압 같은 이제 간단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보장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저 웨이팅까지 넣어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웨이팅을 하는 거는 프로그램상에서 이 웨이팅 변수를 선언해 놓고 공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거죠. 누가 뭐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오버헤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 그러니까 임계구역을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3번 조건 같은 거는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임계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섹션이 있으면은 이 크리티컬 섹션 앞에 뮤텍스 비긴 뭐 뮤텍스 엔드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디세이블하고 인터럽트 이네이블 코드를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싱글 프로세서인 경우에요. 싱글 프로세서인 경우에 아예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하드웨어가 원래 이제 이게 뭐 선전 방식의 CPU 스케줄링을 하고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크리티컬 섹션 하기 전에는 인터럽트가 일어나지 않게 아예 디세이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아예. 그리고 이 크리티컬 섹션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 이제 제약점이 이 인터럽트 디세이블하고 인터럽트 이네이블은 OS에서 커널 모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권 모드의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커널 모드에 들어가는 OS 프로그램 프로세서 처리할 때는 이게 가능한데, 일반 유저 프로그램 처리할 때는 이 명령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제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유저 모드에서도 이걸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꼬여요. 그러니까 시스템 콜 통해서 가는 사이에 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스템 콜을 통해서 여러 단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오버헤드도 커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임계구역,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의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에 서로 이게 순서나 이런 게 얽히면서 결정성이 깨지고, 그 다음에 간섭이 일어나면서 서로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불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계구역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섹션을 디파인했고, 크리티컬 섹션을 디파인했을 때 그 크리티컬 섹션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 상호 배제 원칙, 그러니까 공유하는 여러 프로세서 중에 오직 하나의 프로세서만 그 임계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도 모든 프로세서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떤 프로세서도 영원히 기다리면 안 되고 언젠가는 그 임계구역에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임계구역의 처리 순서를 정해서 프로세서 동기화를 하면은 임계구역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기까지 해서 그걸 하는 방법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방법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하는 도중에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락 언락에 해당되는 그 커맨드 자체를 하드웨어적 커맨드로 만들어서 어떤 상호 배제 크리티컬 섹션 세 가지 원칙이 벗어나지 않게 그거를 사용하는 어떤 질서를 정한 거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가지고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배웠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괜찮은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아닌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비지 웨이팅이라는 문제예요. 비지 웨이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적 방법도 그렇고 하드웨어적 방법도 그렇고 테스트 앤 셋, 스왑 이런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프로세서들이 서로 임계구역에 들어가려고 락이 이제 확보가 됐냐, 임계구역에 아무도 없는가를 체크해서 임계구역에 누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while 룹을 돌면서 계속 기다리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데 while 하면은 뭐예요? 이제 테스트하는 커맨드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지면 if문에 해당되는. 그래서 락이 0이냐 아니냐 요거를 체크하고 락이 1이면은 다시 또 락이 1이냐 또 1이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근데 그 계속 체크하는 거는 CPU를 잡아먹고 타임 컨숨을, 그러니까 CPU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CPU를 계속 잡고 계속 무한대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저거 테스트한 적 있죠. 그 계속 반복 룹 돌면서 어사인먼트 하나만 넣는데 그거 하나 넣으니까 이 PC 같은 경우 CPU 효율이 0에서 하나 무한대풀 도니까 한 20%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지 웨이팅 하면서 계속 무한대풀 돌고 있는 거. 이게 이제 CPU 부하를 굉장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계구역을 피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하면서 너무 많은 타임 슬라이스를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풀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요것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그 스핀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핀락은 참고만 하세요. 그 스핀락은 뭐냐면은 이 비지 웨이팅이 필요하다라는 반론이에요. 뭐냐면은 그 임계구역에서 어떤 처리하는 거는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느냐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임계구역을 좁게 해서 만드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한 그 100라인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100라인짜리 프로그램인데 한 50라인 근처에서 A라는 변수를 쓰는데 그게 같이 다른 프로세서랑 공유하는 공유 변수예요. 그게 50라인 중에 한두 줄 나오는데 그거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크리티컬 섹션 선언하고 끝날 때 크리티컬 섹션 빠져나오는 걸 하면은 그 앞에 한 첫 번째 라인부터 한 49라인까지는 임계구역 그 공유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락을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딴 프로세서가 들어와도 임계구역에 못 들어가고 기다려야 돼요. 그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유 변수 사용하는 바로 앞에다가 그 크리티컬 섹션 엔트리를 넣고 사용하자마자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임계구역 구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야지 프로그램을 잘 짠 거예요. 그래야지 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다른 프로세서가 임계구역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핀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짤 때 임계구역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거기서는 꼭 필요한 글로벌 변수 처리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한 두세 라인만 하면은 임계구역을 바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데 그럼 다른 프로세서들이 그 시간에 이거를 비지 웨이팅을 안 하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 하느라고 다른 이제 그 뭐 낭비 요인이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거기 그로 인한 오베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지 웨이팅 시간이 길지 않으면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프로세서들이 비지 웨이팅을 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스핀락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특히 이 멀티 프로세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베디드 시스템 할 때 스레드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시스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티컬 섹션을 굉장히 그 고심해서 디파인을 해요. 그래서 꼭 진짜 필요한 부분만 크리티컬 섹션으로 잡아가지고 최소화 시켜가지고 패러렐리즘을 최대한 올리게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일반 그 사용자들이 시스템 프로그램 말고 딴 프로그램 할 때는 어차피 한 번만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잠깐 뭐 다른 프로세서들이 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 주는 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충 이제 뭐 임계구역을 좀 크게 잡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임계구역의 프로그램에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이 비지 웨이팅이라는 게 시스템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CPU를 필요 이상으로 좀 시간을 CPU 타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견해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이 세마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그 다익스트라 이름 많이 들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 초기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 이 운영체제 공부하다 보면은 다익스트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네덜란드의 학자인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산 사람에서 아마 저랑 안면은 없지만 이게 아마 60년대 뭐 이때 굉장히 많은 이론, OS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도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이론을 만든 거고, 이 세마포는 뭐냐면은 락, 언락,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위해서 락을 하는 거 대신에 락은 이제 while 룹을 돌려서 무한 대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한 룹을 돌려서 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대기 하는 거 대신에 블락 웨이크업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이 블락 웨이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거기 있다 그러면은 계속 있냐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도는 무한룹 도는 게 아니라 그냥 큐로 가요. 대기 큐로 가요. 그러니까 IO가 발생하면 IO 큐로 가죠. 그런 식으로 세마포 큐가 따로 만들어요. 세마포 큐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려는데 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세마포 큐로 가요. 큐로 가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CPU를 잡아먹거나 이런 건 없죠. 근데 그거 대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컨텍스트 스위칭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버헤드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계구역에서 돌아가다가 임계구역을 다 쓰고 빠져나가는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그 프로세서는 뭘 보냐면은 이제 락을 제로로 바꿔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세마포 큐를 봐요. 세마포 큐에 기다리는 프로세서가 있는지. 그래서 기다리는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프로세서를 웨이크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웨이크업 시켜주면은 그 프로세서는 레디 큐로 가요. 그러니까 CPU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 큐로 가요. 대기 큐로 가가지고 그 다음 어떤 CPU 스케줄링에 의해 가지고 스케줄링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CPU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CPU의 효율을 높여주고 정상적으로 처리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세마포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방식은 어떻게 쓰냐면은 세마포의 구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세마포가 원래 이게 아마 무슨 대리석 조각인가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돌을 쌓는 그런 의미인데 의미는 자세히 모르겠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떻게 구성하냐면 세마포는 하나의 변수예요. 변수고 하나의 정수값이에요. 정수값으로 세마포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에 누가 있으면은 세마포 큐로 간다 그랬는데 그거를 위한 프로세스 대기 큐를 하나 만들어요. 요 세마포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세스 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에 만들어놓은 정수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연산을 디파인해요. 그래서 이니트, 웨이트, 시그널. 웨이트는 P 연산이라고도 하고 시그널은 V 연산이라고 돼요. 그래서 PV, 그래서 세마포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PV 세마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다익스트라가 만들 때 어떤 다른데 비유적인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P는 이게 프로베런이라고 이제 검사하다라는 뜻의 네덜란드어래요. 그리고 V는 뭐라고 있나 이거 베로호겐 해서 증가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걸로 발생을 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쓸 때는 이제 이니트, 웨이트, 시그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세마포의 이 값, 정수값, 이 정수값을 이제 S 밸류라고 해요. 보통 S는 세마포고 세마포의 밸류값이라고 하고 이 밸류값의 의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정수인데 양수인 경우에는 자원의 개수예요. 그리고 음수인 경우에는 대기자의 개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 변수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데 OS에서 프린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세 대가 있어요. 세 대가 있으면은 그 프린터에 대해서 세마포를 디파인해요. 세마포를 디파인하는데 프린터 세마포가 되겠죠. 그럼 그 프린터 세마포의 밸류는 3을 줘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세 대면은 3을 줘요. 그래서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프린터 자원이 3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서들이 프린터 사용을 크리티컬 섹션 개념으로 선언하고 그걸 이제 세마포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마포에 진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쫙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대기를 할 때에 한 프로세서가 와서 하나의 프린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세마포가 값이 3이었다가 1을 빼줘요. 그럼 2가 되죠. 그럼 한 프로세서가 하나 사용하고 있고
2란 얘기는 그 프린터가 2개 남았다는, 그 2개 남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프로세서가 오면 또 하나 할당해주고 또 2를 빼줘요. 그리고 또 오면 또 하나 할당해주고 또 2를 빼주고. 그럼 3개의 프로세서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 하나씩, 프린터 하나씩 사용하고 있으면은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세마포 밸류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된다는, 제로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는 프로세서는 제로에서 또 1을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세마포 밸류가 0보다 작으면은 그 자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이 없으면 그 프로세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세서 대기 큐, 그러니까 세마포 큐에 들어가요.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를 하고 있고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 있는 거죠.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